꼬마 마법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직업적성이 아닌 마법적성을 보는 피커 카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시간을 다루는 마법일까, 혹은 공간을 다루는 마법일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은 무엇일까를 읽어보는 피커 카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끌리시는 파일을 천천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쪽을 뽑으신 꼬마 마법사 친구의 마법적 재능은 뭘까요? 오, 그쵸. 일단 예언과 그리고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막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어떤 누군가한테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너랑 잘 어울리겠다 하고 맺어주는 작은 부족이 있다면 부족 내에 있는 어떤 노파 예언 마녀 느낌, 저 아이는 저런 운명을 가졌어, 혹은 저 아이의 속마음은 이러이러하다, 나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돼, 너는 이 친구랑 이거를 해야 돼, 이런 어떤 판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 판사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굉장히 무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예언과 어떤 직감 속에 있고 속마음을 읽어내는 느낌. 그리고 띵커 카드랑 언피니시드 심포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전생에서 아직 뭔가 못다 이룬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마법의 재능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 가진 채로 태어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법적 재능이 현생에 발휘가 되냐면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한다기보다 그 능력이 가상의 캐릭터한테 가는 느낌이 있어요. 현생에서는 아무래도 현생에서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게 좀 더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카드는 이야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환상 속의 캐릭터들, 그리고 별자리가 마치 별자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와 그 캐릭터들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이러한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랑 맺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너랑 얘랑 얘를 너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나랑 만나 이러면서 너는 이런 면이 마음에 드니까 너 내 거야 이렇게가 아니고 다 남들한테 베풀어주는 느낌들이에요. 뭔가 회사로 치면 인사발령부인가? 인사관과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람을 이렇게 꽂아주는 어떤 브로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돈을 버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러스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 마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판사처럼 정의 카드가 나와서 판사처럼 남을 위해서 판단을 해주고 나의 욕망은 참고, 그리고 내가 내 욕망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신께서 선물을 주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 세 가지의 카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마법적 재능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 혹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나의 욕망이나 막 나의 의식주나 내가 배부른 거나 그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스타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내가 잡을 수 없는 별들과 잡을 수 없는 아름다움. 그런데 이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여러분한테 방석이 푹신한 소파를 주는 느낌이에요. 너는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너한테 영감을 줄게 하는 어떤 에너지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주는 에너지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양이 된 완벽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여기에서도 나오죠. 아름다움이라는 카드들이 제가 이 끝나지 않은 멜로디 카드가 나와서 왠지 저번 생의 마법적인 이야기와 지금 현생의 여러분의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저번 생에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을 해주고 또 어떤 마을을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곳으로 꾸리는 마법 법원을 차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정말로 인간들을 완벽하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번 생에는 이야기로서라도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카르마 혹은 어떠한 이번 생의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띵커카드의 모습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법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무의식을 읽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혹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어떠한 예언의 성질을 가진 마법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 왜냐면 이야기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상상이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개팅을 누구한테 시켜준다든지 누군가한테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면 왠지 저 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예언들이 더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쪽을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따라 혀가 더 짧고 코가 맹맹한 것 같은 거는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한 3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쪽을 뽑으신 꼬마 마법사님의 마법적인 재능은 큐피트의 화살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은데요. 어머, 뭔가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어머, 여러분들 짱이다. 이거는 약간 사랑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인연에 대해서도 그렇고 큐피트의 화살이 하나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화살과 하나는 서로를 너무너무 싫어하게 하는 화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삶의 시작과 죽음의 끝, 그리고 그 삶이 지나가는 그 과정들을 마음대로 팡팡팡팡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랜딩 카드, 관계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가 여러분 자신한테 향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내가 나를 조정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사람 혹은 나를 싫어해줬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게 여러분들한테 벽돌의 집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화살을 맞기가 어려운 게 이 벽돌의 벽돌들이 그 화살들을 다 튕겨내는 그림들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나왔죠.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 결정적인 한 방을
세상을 이렇게 뿅 하고 날릴 수 있는 그런 마법적인 에너지. 근데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다 보니까 그 마법을 한 번 딱 쓰면은 너무 인과율에 영향을 끼치는,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러버스 카드는 오히려 저는 조언처럼 보여져요. 작은 인간관계나 혹은 뭐 사랑이나 친구나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만 소소하게 너의 마법적 에너지를 써라. 너무 큰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좀 뭔가 소소하게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어디선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준 것 같거든요. 이 카드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마법적인 에너지를 봉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실수로 너무 큰 능력을 준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운명을 수정할 수 있고 올댓 글리터 카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금은보화를 가질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헛된 욕망을 너무 크게 품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소소하게 사용을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돈도 벌고 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사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치고는 소소한 거지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왠지 주식 투자 같은 거나 혹은 어떤 내기 같은 거를 하면 은근히 되게 운이 좋은 모습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적 재능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힘을 가진 어린아이는 철부지처럼 힘을 마구마구 사용을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주위를 이렇게 불사지르고 다니는 나이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 카드랑 함께 안 되겠어. 너한테 제한을 줘야겠어 하고 트루스 카드, 휴전 카드, 잠시 휴식을 하렴. 너의 토성 카드의 어떤 감금의 에너지로 너의 마법적 에너지를 내가 좀 제한해 주겠어. 그런 영향력이 보여지면서 아트 카드죠. 이 아트 카드는 템퍼런스 카드랑 같은 카드인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좀 절제를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술로 발현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자꾸 제약이 오고 너무 큰 욕망을 부리면 오히려 좀 불행이 오기도 하고 왜냐면 전생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봉인을 해버려가지고 리바운드가 오는 거죠. 돈만 벌려고 하면은 안 되니까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킨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예술적인 목표가 있어요. 나는 조금 순수하고 심미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고 순화를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보여지네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명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스스로의 마음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의 강력한 에너지를 이렇게 봉인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서쪽을 뽑으신 분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운명을 수정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딱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쪽을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남쪽을 뽑으신 꼬마 마법사님은 꼬마 마법사가 아닌 것 같은데? 대마법사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악마, 죽음과 관련된 너무 강력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강력하고 굉장히 어두운 마법사로 나왔어요. 되게 흑마법사 같아.
악마 카드랑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에너지죠. 이 악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관장하고 또 운을 관장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이렇게 사슬로 묶어버리고 가두거나 혹은 나의 노예로 삼거나 그렇게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막 돌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가 가려면 가고 근데 너는 가면 안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직감이 왔을 때 누구한테 야 그거 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 걔 만나봐. 야 너 이거 좀 주워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완료한 소중한 친구거나 혹은 어떤 애인이거나 그런 운명의 어떤 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딱 집어서 이거 해봐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행운이 숨어있는 일확천금의 기회가 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의 나라에서 어떤 것을 훔쳐온 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생에는 혹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평민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보통의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새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새는 아니고 되게 평범한 새라든지 아니면 날개 달린 곤충의 느낌이 있는데 그 날개 달린 곤충이나 혹은 연약한 새가 저기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신들의 세상에서 넘치는 어떤 무언가를 훔쳐온 전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들의 왕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걸로 어디 한번 잘 해봐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용서를 해준 모습도 있고 내가 지켜볼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말리고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나이트 오브 디스커스 카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나이트 오브 디스커스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 신의 세계에서 가지고 온 어떤 자원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면에서 과도한 일을 부과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무언가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뭔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벅차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왜 해본 경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냐. 너 천재냐. 혹은 뭐 만약에 모델이거나 연예인이거나 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째선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내가 타고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왠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 나는 처음부터 뿅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이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렉업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그걸 훔쳐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온 것처럼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훔쳐왔다. 그리고 고투 디스칸스 카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인류를 위해서 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 남쪽을 뽑으신 분들은 결말을 만드는 자처럼 보여져요. 결말을 만들고 끝을 만들고 한 방을 노려서 썩둑 잘라버리는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뭐 로또를 맞게 한다든지 혹은 다시는 없을 기회를 주는 능력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마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이 만류를 한 거죠. 너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훔쳐갈 수가 있냐. 그것은 너무 전지전능한 힘이다. 그러면서 결말을 미리 아는 자 결론을 미리 아는 자,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 자, 이 시간의 끝에서 이 선택을 하면 끝이 어떻게 될지 탁 하고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치명적이고 지하 세계와 관련된 느낌들도 있고 흑마술과 관련된 느낌들도 있고 누군가한테 저주를 걸 수 있는 능력 같기도 해요. 막 넘어져라 이러면 넘어지고 너 망해라 이러면 망하고 너 아파라 이러면 아프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너 아파라 이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리스크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남쪽을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죄송해요. 네, 그리고 북쪽을 뽑으신 꼬마 마법사님한테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네요. 오, 저지먼트 카드가 반복해서 나왔고 우리 북쪽을 뽑으신 꼬마 마법사님은 연금술사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마법사의 핏줄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원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네 가지의 원소를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죠. 태생적으로 마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산속을 떠돌고 폐허 속에서 재료를 찾고 그러면서 저지먼트 카드 어느 순간 빠람빰빰 마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드디어 나의 마법이 완성이 됐어!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익스체인징 기프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유일무이한 어떤 물건을 발명해내는 발명가의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블레스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법의 진을 완성을 하고 어떠한 무언가를 발명을 해내는 순간 신의 축복이 내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적인 세계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노력하는 이 인간들의 편에 서 있는 천재의 모습이다. 신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혹은 형태가 없이 흩뿌려 놓은 축복들을 아니 아무리 신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흩트려 놓으면은 어떻게 인간들이 그것을 주워 담아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막 주면 안 되죠. 이러면서 내가 이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어떻게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언가로 발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고심을 하는 건축가적인 모습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카드를 봤을 때는 어떤 버려진 건물에서 재료를 찾는 모습이 있어요. 그 버려진 건물에 신이 두고 간 어떤 축복의 재료 혹은 뭔가 축복받은 어떤 신물, 성물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진 건물에서 찾아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혼자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숨어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재료나 혹은 무언가를 구할 때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재료를 구할 때는 좀 이렇게 훔쳐오는 것을 좋아하고 버려진 것을 줍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혼자서 와 크크크 나 이거 주웠다 너무 좋아 히히히 이러면서 혼자서 뿌듯하게 혼자만의 이제 작업실로 가서 뚝딱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이 있다. 근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는 내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이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싶어. 아니면 그런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밤에 몰래 가서 주고 싶어. 나머지는 그냥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고 싶어. 혹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만든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나의 발명품이 너무 해괴한 건 아닐까. 그런 자기 의심들의 모습도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카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맞바꾸어서 얻은 무언가는 축복받은 무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의외의 방식으로 기쁘게 해주고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되게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인 오브 컵스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나만 재밌으면 돼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도 나만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쓸쓸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교환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누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쪽을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중심을 뽑으신 꼬마마법사님의 어쩌면 이렇게 자애롭고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마법? 태양 마법. 어떤 따뜻함이 많이 보여져요. 이 선카드가 나왔죠? 선카드는 완전한 불의 에너지고 또 가장 밝은 별이고 왕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늘을 계속해서 돌고 돌죠. 그래서 어떤 순환을 다루는 사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마법, 온기를 다루는 마법, 빛을 다루는 마법,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후광을 가지고 있는데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애롭고 나만의 욕심을 부리고 내가 막 왕이 되고 뭔가 지배하고 그런 마법보다 오히려 정말 신처럼 너가 왕을 해라. 너가 여기를 다스려라. 내가 그것을 중재해주겠다 하는 어떤 부모님 보호자 이런 느낌이 보여져요. 여러분들 보호자로서의 마법적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따뜻하게 누구를 감싸주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허그를 잘 해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심리치료사 혹은 상담가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자애로운 모습이 보여지네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지만 너를 왕으로 추대해주는 사람,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정말 내가 짐으로써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 브레스 카드랑 해피 카드가 나왔는데 이 숨을 쉬는 것과 행복이라는 카드죠. 누군가의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법을 가진 되게 축복의 요정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떤 왕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 카드에서도 누군가한테 왕관을 쥐어주는 느낌, 숨겨진 권력의 어떤 원천을 주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가질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권력을 가졌다가는 후회할 것 같으니까 혹은 아주 옛날에 후회를 이미 해봤어서 한 번 왕위에서 내려온 왕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여러분들 한 번 왕이었지만 나랑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 나는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는 마법사가 더 좋다. 그리고 어떤 풍요의 신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음식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가족을 묶어주고 그런 사랑과 풍요와 가족의 신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생에 이러한 마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핏줄의 영향력이 요만큼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뭔가 부동산 같은 거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 땅을 주고 누구한테 저 땅을 주고 그런 어떤 배분하는 사람, 어떤 영주 같은 느낌? 왜냐면은 굉장히 먼 나라, 먼 곳
혹은 뭐 어떤 놀고 있는 땅, 놀고 있는 외국, 텅 비어 있는 땅에 누군가를 이렇게 배치해서 세워주는 모습도 있어요. 버려진 땅을 다시금 읽어주는 모습도 있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버려져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버려진 물건을 다시금 주워와서 그것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다시 아름다운 물건으로 공예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버려진 밭을 읽어서 그곳에 식물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부동산이 생각이 난 이유는 이제 현대에 관련된 직업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중심을 뽑으신 꼬마 마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빛과 온기를 다룰 수 있는 마법이다. 그리고 버려진 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하는 마법이 있고 숨이 막혀있는 누군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마법이 있고 그리고 이 마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먼 위의 혈통에 혹은 여러분들의 먼 전생에 신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그 오래된 마법의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감싸 안아주고 누군가를 배불리 먹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관계를 중재해주고 순환하게 해주는 것으로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마법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중심을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이한 주제인데 꼭 해보고 싶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2019년 12월 31일 땡 하자마자 갑자기 너무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되게 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꼼짝도 못하고 3일을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녹음이 어떻게 됐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혀가 더 짧은 것 같고 코가 더 막힌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꼬마 마법사님들의 마법이 더 반짝반짝 빛나기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법사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